네, 안녕하십니까. 웨어러블 로봇의 로봇 분야의 로봇 윤리와 과제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근로복지공단 재활과학연구소 차욱찬입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 4개월간의 로봇 윤리 연구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웨어러블 로봇 윤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정의 및 분리 체계를 시작으로 국내외 웨어러블 로봇 동향 분석, 다음으로 본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 및 분류 체계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웨어러블 로봇을 인간의 몸에 입거나 착용하여 부족한 운동 능력을 보완하거나 근력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동작 감지 센서, 근력 조절 제어기, 동력 발생 액추에이터 등의 로봇 장치가 인간과 결합되어 공존하는 모든 로봇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사실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정의는 많은 자료와 매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고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웨어러블 분과도 본 연구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의견들이 많았고 합의점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웨어러블 로봇의 정의도 바라보는 분야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로봇의 분류 체계입니다. 이 부분도 정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최종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대분류를 서비스로 정하고 중분류를 사용 목적, 적용 분야, 이동성, 착용 부위, 작동 방법, 재료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분류마다 소분류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대분류 1가지에 중분류 6가지, 소분류 26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연구 결과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국내외 웨어러블 로봇 동향 분석입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웨어러블 로봇 제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 및 출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제품명이 제임스 힙에서 정식 제품 명칭을 보핏으로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 출시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같은 대기업도 출시 시점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으로 봐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파급 효과가 큰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신 두 분의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와 엑소 아틀레스트 아시아 제품을 이 안에 담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은 웨어러블 로봇의 국제 시장 동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 미래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약 174억 원에서 2027년 약 2,9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 개발 및 보급 사업과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진출과 시장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외 웨어러블 로봇의 제품과 시장 동향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에보, 슈트X, 사이즈믹은 대표적인 미국 제품이고요. 할은 대표적인 일본 제품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제품이 아시아권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웨어러블 로봇의 해외 시장 동향은 국내 참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 약 2억 6,900만 달러에서 2027년 약 37억 3,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도입 및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외 웨어러블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사례는 미국의 포드, 유럽의 아우디, BMW, 르노 등 자동차 공장에서 근력 보조형 로봇을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산업과 농업 현장에서 로봇을 착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사이베슬론 대회의 하지마비 장애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계단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웨어러블 활용 사례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분류 체계를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 발표의 핵심 내용인 웨어러블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로봇 윤리적 배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진보와 혁신에 따라 향상되는 윤리적 규범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투명성,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윤리적 배경 속에서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특별한 가치, 존엄성의 개념을 흔들리게 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웨어러블 로봇은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격차를 만들어서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생체 정보나 건강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소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로봇 윤리 연구회를 통해 정해진 6대 윤리 원칙을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정한 침해 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침해 금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는 사람과 주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봇의 개발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 안전성.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투명성.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동작 관리하는 전 과정을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위험 상황 시 대처 및 제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4. 책임성. 웨어러블 로봇의 제작자와 사용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공정성.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및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웨어러블 로봇은 개발 및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안전성과 환경 개선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6대 윤리 원칙을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로봇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과에서는 좀 전 분과에서도 자율 점검 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 분과에서는 회의 결과 필요하다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점검 리스트 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 결론이 나서 자율 점검 리스트는 만들지 않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준수 사항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준수 사항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안정성을 다음으로 개인화, 성능, 편의성, 적합성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성은 안전장치와 내구성, 개인화는 착용감과 기능성, 성능은 의도 반영과 보장성, 편의성은 조작성과 유지 보수, 적합성은 생리, 환경 세 축으로 나누어서 정리했고요. 기업에서 개발 및 제작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발표 내용의 이제 윤리 가이드라인과 로봇 산업 발전 간의 고려 사항을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은 윤리적인 면과 기술 발전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로봇 개발 관련자들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억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과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봇 개발 관련 산업 분야는 자율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책임이 있는 산업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는 수준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균형 있고 포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이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본 로봇 연구회를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 분과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먼저 다양한 산업 및 전문가, 윤리학자, 법률가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나아가 윤리적 기반의 웨어러블 로봇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교육에 더욱 집중하여 로봇 사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같은 로봇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로봇과 사용자 간의 사회적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산업 발전과 사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 및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의 지속적인 리뷰와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신 윤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가장 먼저 윤리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보다 포괄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공개 및 교육입니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넓은 사용자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그에 따른 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산업 및 윤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윤리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윤리적 고려사항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산업의 발전과 사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뷰 개선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리뷰와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신 표준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끝으로 발표 시작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 윤리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김태효 부실장님과 정희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국찬 책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